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를 이기는 항균제 탐구 편입니다. 항균제 관련해서는 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가 폐질환으로 해서 걸리는 질병이잖아요. 코로나19가. 그래서 그게 교과서와 관련된 파트는 생명과학에서 생명활동과 에너지 그 교과서에서 보시고선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탐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 구조와 기능 뭐 이런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하는 거는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겠죠. 자, 우리 몸에 있어서 폐의 역할은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저희가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자 하는 거는 탐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탐구 전체를 해결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요. 이거를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는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탐구라는 거를 이 짧은 시간 안에 후다닥 해가지고 딱 결과물을 줄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영상에서 드리는 팁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탐구를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맨 처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뭘 해야 되지? 왜냐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안 나온 상황인데 내가 과연 뭐를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강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탐구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답이 있는 탐구를 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어떤 또 다른 또는 답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플러스의 추가 답안을 만들어내는 그것도 훌륭한 작업이죠. 그렇지만 아무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힘든 상황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탐구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그 탐구 못해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Why not? 맞아요. 왜 안 돼요? 해보면 되지. 만약에 해서 실패했다고? 그래도 나는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은 한 걸음을 나아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코로나19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나온 거는 손 소독하는 거, 손 세척하는 거, 또 거리 두기 하는 거, 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면역력이 약해서 걸리면 많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면역력이 너무 과도하게 또 나타나서 안 좋은 결과를 또 초래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연령에 관계없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인 건 맞아요. 왜?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유사 치료제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받고 나서도 굉장히 지금 후유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거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좀 더 나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섭취를 통해서 좀 더 신체를 강화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섭취라는 거는 음식물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체를 강화한다라는 건 이제 운동을 통해서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맞아요. 밖에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고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문제 소지가 될 부분을 교류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거나 그런다 그러면 아니면 주택에 거주하신다고 그러면 공간이 어딘가 있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옥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 주차장에 빈 공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밤에 분리수거하러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줄넘기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신체를 강화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체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섭취, 신체 강화할 수 있는 법, 그 다음에 주변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교류를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거겠죠. 자, 그러면 항균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음식은 뭘까? 그러니까 폐기능을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균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폐 기능이 왕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또는 그런 소재들은, 재료들은 무엇일까라는 게 오늘 탐구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탐구 영상에서 키포인트로 잡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탐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만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다음 주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지금 어제 발표 난 거 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또 번갈아서 가거나 지금 상황이 조금 또 변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탐구를 만들어내서 여러분의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 또는 집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탐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영상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도 지금 실은 9월 28일 날까지 탐구를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시간이 얼마 없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파바박 솟구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거면 될 것 같아 라는 이 머릿속에서 번쩍하는 게 생기면 분명히 좋은 보고서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서 만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멋지게 그럴듯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어떤 식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과정들이 다 뭐에 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고 그러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또는 영재원이나 다른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나라에서 주는 무료 교육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들을 받기 위해서는 자소서를 써야 돼요. 또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도 자소서를 써야 하고, 또는 생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하는 거, 영상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부분에서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고 영상 계속 봐주세요. 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결과,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 강화, 코로나19 치유 후에 폐 능력이 또 더 좋아진다는 거. 물론 우리가 원해서 코로나19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도하지 않게 코로나19에 걸려서 굉장히 혹독한 시간의 치료를 받고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한다라고 해도 그조차도 실은 안전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지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약도 백신도. 그래서 그 능력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탐구 이거 한다고 이거 누가 보겠어?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은 다 필요 없는 시간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죠.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족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거는 다 소중하고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정말
굉장한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코로나19 관련해서 여태까지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내용이다. 아니,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폐기능 좋아져가지고 코로나19 안 걸린대? 그런 게 무슨 탐구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탐구라는 거는 누구나가 생각하는 그 뻔한 걸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서 쪼개서 더 탐구를 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뻔하게 생각하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제목 딱 봤을 때 코로나19를 이기는 항균력 탐구? 약간 뭐지? 이렇게 하면서 딱 들어오셔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보니까 뭐 여기까지 지금 봤는데 별 내용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 거거든요. 자, 여기서 코로나19를 이기는 폐를 강화하는 성분이 뭐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본적인 게 또 하나 있는 게 항균력 강화하기 위한 자연, 친환경, 또 천연 제품에 대한 거, 천연 재료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국립중앙과학관 전람회 기존의 그 수상한 작품들 이전 영상에 어떤 식으로 검색해서 살펴보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서 항균력이라고 해서 딱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거를 또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항균력이라는 게 남들은 한 번도 안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탐구를 한 건데 나는 또 다른 시각으로, 시야로 그거를 바라보고 탐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보는 사람들한테.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강화하는 성분 또 있고, 그 다음에 폐를 강하게 하는 운동법. 야호 하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물론 사람 없는데. 그 다음 사람하고 많이 접촉하지 않게. 그 다음에 수영하는 것도 좋고. 폐가 숨을 많이 들이마시고 많이 내뿜고 하면 폐 기능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폐 강화 방법, 강화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그게 바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바로 키포인트가 돼요. 뭐냐면은 정상인은 1분당 호흡수가 10회에서 20회 정도 된대요. 근데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1분당 호흡수가 30회 이상이라고 질병관리본부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질병관리본부 링크 걸어 드릴게요.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뉴스하고 그 다음에 영상들도 있고 카드 뉴스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오늘 탐구할 거. 왜냐면 우리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서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하고 집 식구들 하고 그 다음에 줌을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각자 실험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만나지 않고도 분명히 탐구 보고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자신의 호흡 횟수로 폐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폐 활량 변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대 불기 시간 측정,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면은 이게 가늠은 될 거예요. 물통에 빨대를 꽂고 기포가 나올 때까지 시간 측정. 이거 두 번째 이제 방법이에요. 아까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내가 호흡수를 1분에 몇 번을 숨을 쉬나 라고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긴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숨을 또 내가 좀 덜 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숨을 더 많이 쉴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로 채택하는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도 하시기는 해야 돼요. 탐구할 때. 왜냐하면 비포 애프터라는 게 야, 나 운동했으니까 몸이 좋아졌어. 그걸 누가 알아요? 그렇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지금 내가 평소 때 모습인데 평소 때 내가 1분에 20회 정도 호흡을 했어. 그럼 운동을 막 하고 1시간 정도 운동을 막 하고 나니까 내 호흡수가 예를 들어서 그 호흡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왜냐면 평소 때 20회니까 나중에 운동하고 나서도 실은 20회 나오는 게 맞지만 운동하고 나면 막 심장박동이 또 막 뜨기 때문에 호흡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일반인하고 실은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증상이 있는 분들하고의 구분법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자기의 폐활량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하나 조심할 거는 뭐냐면 1시간 운동했다라고 그래서 폐활량이 확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1일차, 2일차, 3일차 이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하셔야 될 거예요. 1일차에 몸에 좋은 음식 그것도 횟수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항균력을 높여줄 거, 폐 기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음식들을 첫날은 아침에만 먹고 운동 1시간, 둘째 날은 하루에 2번 먹고 운동도 뭐 예를 들어 30분씩 늘려가는 것도 괜찮겠다. 30분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또는 45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0분 기준으로 해서 30분 하고 45분 하고 그래서 15분씩 계속 이렇게 늘려가서 탐구를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아침, 점심 이렇게 먹고 아침에 한 번 먹고 첫날은 두 번째 날은 아침, 점심 때 먹고 세 번째 날은 아침, 점심, 저녁 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날은 아침, 점심, 저녁 때 먹고 중간에 한 번 더 먹어서 4번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날은 하루 종일에 5번 정도 건강에 좋은 그 음식을 먹어보는 거예요. 이제 양은 여러분들이 정해야겠죠. 뭐 밥 한 공기씩 이렇게 먹으면 못 먹을걸? 우리가 오늘 탐구할 거는 밥 한 공기씩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건 가능한 방법은 있어요. 지난주에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탐구 방법이 첫 번째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운동도 15분 운동, 뭐 30분 운동, 45분 운동, 1시간 운동, 1시간 15분 운동, 1시간 30분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5일치로 내가 탐구를 해보겠다. 만약에 다른 친구들을 도움 받는 게 좀 어렵다고 그러면 본인하고 집에 엄마 아니면 누나, 형, 아빠 좀 바쁘시다 그러면 아빠는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간 근데 왜냐면 집에 모든 연령대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아빠도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빠보다 나이가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연령대 아래 그 다음에 누나는 젊은 세대 나는 10대 뭐 아니면 나는 청소년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연령대별로 해서 하나씩은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꼭 물론 데이터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대표인을 이렇게 딱 정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균력이 높은 음식 그렇죠. 폐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음식을 하루에 한 번, 이틀째는 2번, 3일째는 3번, 4일째는 4번, 5일째는 5번 이렇게 먹으면서 운동량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해서 변화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폐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영상에서 이걸 갖고 한번 탐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면 빨대에다가 물통에다 꽂고요. 여러분들이 빨대를 갖다 끝까지 숨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부는 거예요. 한번 한 다음에 불어서 숨이 끝까지 나올 때까지 불어서 기포가 나오는 순간까지 시간을 재는 거예요. 아 이거 원래는 건강검진할 때 이거 호흡 재는 게 있어요. 기계가. 근데 우리가 그런 기계가 없잖아요. 없는 대신에 빨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빨대로 하면은 해서 하면은 이제 물통에다 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 기포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포가 계속 나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숨을 안 쉰다 그러면 기포가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럼 처음에 기포 나오는 순간부터 기포가 안 나오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 기포 나온 시간 또는 기포 수를 재도 돼요. 기포 수를 어떻게 재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장면을
주변에 누구한테 사진을, 영상을, 동영상으로 좀 찍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숨을 쉬었을 때 기포가 나오는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수를 세면 돼요. 그래서 개수가 몇 회. 근데 여러분 말고 사람이 많잖아요. 누나도 또는 형이도 아니면 엄마 아니면 아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개수 차이가 확실히 나요. 그럼 여러분 이거 첫째 날하고 5일째 하고요. 확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아, 이게 진짜 이렇게 하니까 탐구가 이루어지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 날은 항균력, 폐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음식을 1회 먹는 거. 근데 양을 여러분 처음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회 먹을 때 뭐 30g씩 먹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첫날은 반 공기 먹고 두 번째 날 두 번 먹을 때 못 먹겠어 그래가지고 반 공기를 두 번에 나눠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첫날 30g 먹었으면은 둘째 날은 60g, 셋째 날은 90g, 넷째 날은 120g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해서 횟수를 늘려가면서 양을 늘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기억하실 수 있죠? 기억 안 나면 다시 돌려서 다시 들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호흡수로 이 폐 기능 측정하는 거를 하세요. 그럼 이게 바로 수치로 나오게 돼요. 오, 재밌어질 것 같죠? 맞아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안 웃길 수도 있죠. 자, 최대 호기류 측정인데 이게 뭐냐면 부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병원에 이거 있는데 병원 가서 아니면 이걸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빨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빨대 좀 긴 거 해가지고 페트병에다가 물을 채워놓은 다음에요. 거기다가 빨대 이렇게 빨대 끝을 담궈서 거기서 훅 불면은 물 막 튀어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기포 나가는 거 영상으로 꼭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최대한 했을 때예요. 근데 실험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한 번만 안 하고요. 내가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는 그거를 적어도 한 3번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3번을 하든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3번 하고 할만하다 그러면 한 5번 정도 하셔가지고요. 평균값을 내주시면 더 좋아요. 평균값. 왜냐면 한 번이라는 거는 변동사항이 많을 수도 있어요. 컨디션이 좋아서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5번 정도 해서 너무 힘들면 3번 정도 해가지고 평균값을 내가지고 첫날 30g 항균력 높은 음식 먹고 15분 운동했을 때 기포수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폐 강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시마, 김, 해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구를 한다라고 하면 실은 이걸 다 하셔도 돼요. 한 가지만 할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게 어렵다라고 그러면 하나밖에 못 하는 거지. 근데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개 나누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기는 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사람을 했을 때 비슷한 연령대, 예를 들어서 내가 14살이야. 그러면 14살인 학생, 남학생 하나, 둘, 셋, 넷 탐구하려는 재료별로 한 사람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친구들하고 같이 탐구를 한다라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우리 일주일 동안 이거 탐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선 나는 요번 주에 다시마를 먹을게. 그리고 너는 그러면 김을 먹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한텐 너는 다른 또 그 폐 강화하는 재료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운동은 15분씩 그렇게 해서 줄넘기로 하세요. 줄넘기로. 왜냐면 뭐 지금 수영을 하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해결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산을 타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줄넘기를 하세요. 발목 조심하고. 근데 폐 강화하는 재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근, 마늘, 당근, 생강, 은행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선생님? 자, 여기서 마늘하고 마늘을 못 먹겠는 사람 실은 마늘이 굉장히 이게 항균력이 높고 폐를 강화하는데 좋은 음식이긴 해요. 이거 말고도 호두도 있어요. 근데 그 호두는
일단은 제껴놓고, 이 연근은 뭐냐면 지금 연꽃 보이시죠? 연꽃의 뿌리가 연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코피 많이 흘리면 연근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연근을 먹으면 코피가 멈춘다는 얘기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마늘, 당근, 생강, 은행 이렇게 있는데, 마늘, 당근, 생강, 은행 있는데 생강을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실은 생강 같은 경우는 정말 폐하고 많이 연관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창 과거에 언제더라? 버스랑 막 광고에서 만화 같은 걸로 해서 이거로 해가지고 이거 제목들 생강 제목이 들어가는 한의원이 엄청나게 아토피 피부 뭐 관련해가지고 광고를 엄청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게 그거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생강이 폐 기능을 확실히 올려줘요.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를 많이 마셔요. 어쨌거나 여기서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집 식구들이랑 같이 한다라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제일 먹기 편한 김을 먹겠어. 그럼 김을 드셔도 돼요. 근데 김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조미김을 드시지 마세요. 조미김은 기름이랑 소금이 있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면 일일 소금 여러분들이 섭취해도 좋을 만한 함량이 넘어설 수도 있어서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김은 굽지 않은 거, 생김 말고 이렇게 구워도 돼요. 구워서 먹는데, 그러니까 기름칠하고 소금 뿌리지 않은 김을 드시라는 거예요.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먹을만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먹는데 김의 양을 정해 놓는 거죠. 내가 오늘은 김을 10장을 먹을 거야. 손바닥만한 김으로 해서 10장을 먹겠다. 그러면 내일은 20장, 그 다음 날은 30장. 이 선생님 너무 많아요. 그러면 손바닥 반절만한 거. 이렇게 해서 왜냐면 규격을 정하셔야 돼요. 김을 먹겠다면 가로 세로 예를 들어서 10cm 김을 하루에 10장, 그 다음 날은 20장, 그 다음 날은 30장 이런 식으로 늘려가셔야 돼요. 이게 과학적 탐구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김을 갖다 한 5장 먹었어. 근데 5장이 A4 전지만한 걸 5장을 먹었어요. 근데 내일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조미김 1장만 딱 먹었어. 이러면 이건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탐구라는 거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해진 규격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선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섭취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죠. 무게를 딱 정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30g을 먹겠다 그러면 첫날 30g, 둘째 날은 60g, 두 번에 나눠 먹는 거, 셋째 날은 90g 이런 식으로 양을 갖다가 균일하게 해서 늘려가야 된다라는 거. 운동 시간도 15분, 30분, 45분, 1시간, 1시간 15분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숨을 내뿜었을 때 나오는 기포수를 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실험 재료들 갖고 할 때는 양을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을 동일하게 해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다르게 하면은 실험이 안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당근, 우리 아들도 당근을 싫어하는데 당근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럼 당근으로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당근 섭취를 높이는 건 얘는 외려 기름에다 이렇게 볶으면 당근에 있는 비타민 A나 뭐 이런 걸 더 섭취하기 쉽다라고 하니까 일단 조리 방법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섭취를 할 때 익혀서 먹는 방법, 안 익혀서 먹는 방법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익혀서 먹을 때는 익혀서 먹는다고 그러고 안 익혀서 먹을 때는 안 익혀서 먹는다고. 김도 마찬가지예요. 김을 바로 샀을 때 그냥 먹는 거하고 김을 구워서 먹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험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뭔 차이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험을 해본 사람들은 결과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서를 선생님들이 보시잖아요. 누군가 봤을 때는 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다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해서 탐구를 하잖아요. 절대 선생님이 그걸 보고 비웃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 시험을 뭐 이런 식으로 했어? 절대 그렇게 말하시는 선생님 없어요. 왜냐면 다시 얘기지만 탐구는 중요한 게요. 이런 식으로 정량화한 방법을 실험체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되지만
실험 대상 또는 실험 그 상황에 있어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대조군이 있고 그 다음에 실험군이 있잖아요.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실험군이 있어야 되고 대조군인데 여러분이 실험군이 되는 거예요. 대조군은 실은 누구 친구 하나는 똑같은 상태로 해서 5번을 똑같이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고 하여튼 이런 음식은 안 먹는 상태에서 그 친구는 해서 기포수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식을 먹었을 때와 이렇게 폐기능을 더 높여주는 음식과 운동을 했을 때에 나오는 기포수 차이를 갖다가 구분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 재밌어요. 이거 해보면. 근데 지금 친구들이랑 만나기 어려우니까 딱 정해야 돼요. 처음에 누가 할래? 뭐 이러지 마시고요. 가위바위보를 하든 그래서 처음에 이긴 사람이 대조군을 해라. 넌 그냥 평소 때처럼 하고 대신에 시간은 뭐 밤에 이거 바람 부는 시간도 딱 똑같은 시간에 항상 하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했으면 아침밥 먹고 1시간 후에 하기로 했다라고 그러면 항상 그 시간에 하셔야 돼요. 꼭 잊지 말고. 왜냐면 또 했다가 밥 먹고 났는데 1시간 뒤에 했다가 뭐 2시간 뒤에 했다가 뭐 이러면 안 돼요. 모든 그 데이터 수치를 측정을 할 때는 같은 시간대, 같은 조건 하에서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 실험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가지고 습관이 조금 들면요. 뭐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실은 탐구를 보고서 쓰는 것도 되게 수월해져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거는 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편하게 먹고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포기하지 말기. 그렇죠.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알았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폐기능 강화 재료에 대한 탐구, 이제 탐구 주제는 뭐냐? 이거 여러분들이 보고서 쓸 땐 탐구 주제 안 써도 돼요. 이거 예전에 이제 실은 여기 나가는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혹시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내용 그냥 쓴 거예요. 코로나19는 호흡기에 침투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다. 이처럼 바이러스나 질병을 일으키는 균들의 효과가 좋다고 하는 마늘의 상태 변화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해보려는 건 선택한 게 마늘이에요. 마늘을 어떻게 먹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마늘의 상태 변화에 따라 균들을 억제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그거예요. 마늘을 그냥 통째로 먹는 거, 그 다음에 마늘을 채 썰어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마늘을 다져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마늘을 온 것인데 익혀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마늘을 채 썰었는데 익힌 거, 그 다음에 또 익힌 거를 다진 거를 익혀서 또 먹는 거, 이 6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은 그거예요. 마늘의 균 발생 탐구, 억제 능력 탐구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균 발생 억제. 그러니까 균이 억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마늘이 그 균들에 대해서 되게 강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마늘은 이론적 배경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마늘에 대한 거, 음식 관련한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늘에는 실은 알리신이 굉장히 많은데 얘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페니실린이나 테라마이신보다도 살균력이 더 강력하대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늘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한창 연구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마늘즙 0.5% 수용액에 그 곰팡이균이나 장티푸스균, 비브리오균 등을 죽인대요. 그 정도만 해도. 이 12만 배 희석액에서도 콜레라균을 죽일 수가 있대요. 이거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탐구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탐구를 하면서 이제 알아봤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는 영상 뒤쪽에 보면은 참고 문헌에 해놨어요. 이거 되게 저희 아이가 했던 이제 탐구 내용인데 그 초등학교 때 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였더라.
5학년인가 4학년인가 하여튼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탐구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제 실은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인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일반인이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 손 씻기 하고 거리 두기뿐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법,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봤고, 인터넷에서 폐건강, 항균력 있는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니까 마늘이 있고 그것이 곰팡이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걸 봤다. 그리고 폐기능 증진을 위한 운동법도 있는 걸로 확인을 해서 이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운동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되시면 만들어가지고 구글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이거는 근데 폐기능 증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실은 운동을 하시면서 운동하기 전하고 운동하고 난 다음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나 어떤 이런 데이터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설문조사 하기 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조군하고 실험군으로 나눠서 이 상황을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 주변 사람들한테 운동하고 나니까 폐기능이 어때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탐구랑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항상 여러분들 이거는 탐구하는 그 친구들 혼자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상황에서는 혼자 하셔도 돼요. 할 수 있으면 그냥 혼자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혼자 하려고 그럴 때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하지. 그럼 집 식구들 일단 다 동원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셔도 돼요. 제가 하는 그 탐구 방법 얘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적어도 한 5회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지금 1시간 안 되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금방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탐구 기간은 이제 탐구 대상은 뭐냐? 곰팡이 마늘. 이거 초등학교 때라고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때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어설픈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일시가 8월 13일부터 29일. 왜냐면 이게 초등학교 때 탐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썼던 내용이거든요. 탐구 장소는 집. 그 다음에 측정 도구는 패트리 접시, 바늘, 가위, 전자저울, 라텍스 장갑. 그러니까 전자저울이라고 그래도 이거 저울을 조그만 거 그때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뭐 이거 되는 걸 사가지고 패트리 접시는 동네 문방구 가가지고 샀던 것 같아요. 자, 이 바늘 가위는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어. 탐구할 방법은 자 처음에는 이제 생마늘 탐구를 하는 거예요. 생마늘을 깨끗이 껍질을 벗겨서 패트리 접시 안에 각각 10g씩 지금 제가 씻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g씩으로 딱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10g씩 온전한 것, 그러니까 온전한 거는 그대로 그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채 썬 것, 다진 것 등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패트리 접시에 밥알을 30개씩 넣는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먹고선 하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신체에 관련해 가지고 해서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거는 그 폐기능을 높여준다는 그 음식에 또는 그 재료들의 항균력을 다른 재료를 써가지고 탐구를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더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방법도 들어가야 되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먹고선 그 기포수 재는 거 그것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20장 정도는 나와요. 탐구 보고서 2가지 정도를 다 합치시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마늘이 균에 대한 저항력 또 이런 것들이 되게 항균력이 강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강한지를 탐구를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0.5ml씩 물을 주어서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이걸 꼭 선생님이 0.5ml씩 한다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사기로요. 0.5ml 되는 것만 거기다 물을 뽕뽕뽕뽕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탐구는 아까 얘기했죠. 정해진 분량을 똑같이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돼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그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0g씩 밥알 30개 그죠? 그 다음에 0.5ml씩 물을 주어서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곰팡이 발생을 관찰한다. 내용은 되게 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패트리 접시가 총 6개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마늘 온 것, 채 썬 것, 다진 것, 그 다음에 온 것인데 그냥 오로지 통마늘인데 삶은 거, 통마늘을 채친 건데 삶은 거, 다진 건데 삶은 것, 이 각각 6개에서 항균력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삶은 마늘 탐구 방법, 이거 똑같은 거죠. 삶은 마늘을 패트리 접시 안에 온전한 것, 채 썬 것, 진 익은 것을 넣는다. 똑같아. 10g씩 넣는 건 같아요. 패트리 접시에 밥알 30개씩 넣는다. 0.5ml씩 물을 주어서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곰팡이 관찰까지는 똑같아요. 자료 처리 방법 및 탐구 실행 방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관찰을 하느냐 얘기예요. 2일간 간격으로 곰팡이가 핀 밥알의 개수를 세어가면서 노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날이라고 그랬을 때는 그냥 생각나면 아무 때나 이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9시에 내가 관찰을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도 아침에 9시에 그 다음날도 아침에 9시에 자 근데 여러분들이 5일 동안 이거를 탐구를 하겠다 또는 2일 동안 탐구를 하겠다 그러면 이틀 동안은 온도와 습도가 비슷한지 그것도 측정을 하셔가지고 기록에 넣으셔야 돼요. 온도 여러분 온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습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습도 체크해가지고 그거 기록에 써놔야 돼요. 물론 크게 다 이렇게 요즘처럼 선선할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낮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저녁 때는 확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거실은 선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념에 두셔가지고 항상 측정하는 시간은 동일한 시간대. 아침에 9시에 하셨으면 아침 9시, 낮에 3시에 했으면 항상 낮에 3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일간 간격으로 곰팡이가 핀 밥알의 개수를 세가면서 노트에 기록을 하면 예를 들어서 30개 밥알 중에서 채 썬 거에서는 한 20개 정도가 곰팡이가 폈다. 그럼 나머지 10개는 멀쩡한 거거든요. 그럼 10개만큼의 힘이 있는 건데 다른 애랑 비교해보니까 얘가 훨씬 더 상태가 좋아. 그러면 이 마늘의 어떤 상태일 때가 가장 항균력이 좋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균력이 가장 좋은 상태의 마늘 재료를 그 상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섭취를 해가지고 실험을 하시는 거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늘 말고 다른 걸 또 해. 한 번은 마늘을 하고 그 다음은 뭐를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해서 그걸 다 실험을 해봐도 좋죠. 그 다음에 탐구.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주는 이유가 이 그림 때문에 이거 어떤 식으로 표 만들고 보여주는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제 고등 과정, 예를 들어서 중학교보다도 고등학교 가면 점점 그림은 적어지고 글씨가 많아져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한 그 탐구 보고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삶은 마늘을 했는데 관찰 날짜 여기 이렇게 있죠. 시간은 안 적어졌지만 항상 동일한 시간에 했었어요. 8월 13일 그때 이제 이때부터 한다고 그랬죠. 1일째라고 써놨죠. 항목은 이제 여기 사진 들어갈 거, 삶은 마늘 여기 통마늘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삶은 마늘 채 썬 거, 이거 채 썬 거.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말 잘못 넣었지. 단풍잎 으깬 거 이랬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아. 이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거에서 대상 받았거든. 뭐 이런 걸 대상을 줬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진짜 탐구를 하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벌써 20년 전, 15년 전이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살았던 지역이 뭐 그렇게 탐구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그런 열성이 넘치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학교에서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써있죠? 곰팡이 핀 밥알 개수. 그래서 통으로 된 거는 첫날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좋아 상태가. 곰팡이가 안 폈어요. 근데 사진 찍을 때 제가 저번에 그랬죠. 패트리 접시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이름을 꼭 써놔야 돼요. 이름 써놓은 상태에서 사진 찍어야지. 안 그러면 헷갈려.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사진 찍을 때 이름 꼭 적어서 찍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바닥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가능하면 이게 딱 뚜렷이 보일 수 있는 검은색이나 좀 어두운 색깔 종이를 놓고 찍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똑같이 이거는 이제 아까는 생마늘이었잖아요. 이건 삶은 마늘. 첫 번째 날 이건 3일째.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했네. 그 다음에 통 삶은 마늘 채 썬 것. 왜 단풍잎 으깬 거에 계속 이렇게 써놨네. 단풍잎 으깬 게 이렇게 말 들어가면 안 돼. 이때 이 친구가 실은 삶은 마늘만 한 게 아니라 솔잎, 그 다음에 단풍잎, 은행잎 뭐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섞였나 봐요. 1일째는 삶은 마늘 때도 곰팡이 쓴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3일째 됐을 때 보니까 이때도 곰팡이 핀 거는 없었어요. 삶은 마늘. 자, 또 보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게 여기서 이제 쭉 보니까 5일째쯤 되니까 곰팡이 좀 피네. 이거 아까 생마늘이었거든요. 이거 사진이 조금 섞였기는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는데 여기 개수를 곰팡이 색이랑 뭐 이런 거 이제 아까 이게 뭐냐면 아까 개수가 들어갔잖아요. 이 곰팡이 색을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곰팡이가 쓰는 색이 뭐 회색이 있을 수도 있고 검정색이 있을 수도 있고 흰색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구분해서 만든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생각보다 냄새 그렇게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저희 남편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죠. 곰팡이 키운다고. 자, 곰팡이 핀 다발수 아들하고 저하고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곰팡이 색깔 어떤 거 있는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은 마늘일 때는 이제 9일째 됐을 때 곰팡이 색깔 푸른색, 여기서 뭐 노란색, 갈색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써주는 거예요. 항상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이름 써놓고, 이름 택 꼭 붙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표가 나왔잖아요. 제가 왜 탐구 보고서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 탐구 과정 쓰시고요. 탐구 결과에 표 있어야 된다고 꼭 얘기했죠. 표가 있었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생마늘 관련해서 아까 이거 또 다시 중복이 좀 됐네요. 이거 같은 건데 생마늘이에요. 얘가 아까 했던 건 삶은 마늘하고 약간 섞였는데, 뭐 곰팡이 색이 이제 분홍색이 있고 그 다음에 없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7일째 됐을 때 곰팡이 핀 바발수 이런 게 계산이 돼 있고, 훨씬 더 찐 거 아까 삶은 그 마늘보다도 훨씬 상태들이 좋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9일째로 갔을 때 보면은 이게 지금 마늘 온 거거든요. 얘 그 통마늘이에요. 삶지 않은 거, 센 거. 분홍, 흰색, 푸른색 이렇게 있고 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생마늘 이제 항균력 탐구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 나오는 거, 마늘 상태에 대한 항균 상태 비교한 거를 아까 이렇게 표가 있었으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프예요. 이거를 갖다 점으로 된 그래프로 해도 되고, 이건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죠. 이런 거를 막대 그래프로 한 건데, 색깔을 봤을 때는 온 것 이제 통, 그 다음에 채 썬 것, 다진 것, 삶은 거, 생마늘 이렇게 했을 때 채 썬 게 봤을 때 그 통으로 됐을 때 뭐 여기 보면은 생마늘 15개, 곰팡이가 뭐 안 쓴 것, 곰팡이가 이제 안 핀 것. 네, 생마늘이라는 거는 곰팡이가 안 핀 바발 개수가 15개, 채 썬 것은 25개, 다진 것은 22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높은 수치에 있는 게 곰팡이가 오염되지 않은 바발 개수이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갖다가 그래프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들 그 문서 작성하는 거 보시면 그래프 만들기라는 게 그 위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도 문서 작성하는 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도출한 결과, 이제 결과라는 거는 그 탐구 결과죠. 곰팡이가 작게
가장 적게 핀 마늘은 생마늘 채 썬 것, 으깬 것, 그 다음에 통마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요 표시 있죠. 이 꺾은 표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뭔가 데이터가 나왔을 때 표시를 하면 눈에 금방 띄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아요. 따라서 곰팡이 억제 효과가 가장 많은 것은 생마늘 채 썬 것과 으깬 것이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 이런 그림 같은 건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심심할까봐 제가 넣은 거예요. 자, 결론과 느낌,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쓰는 건데요. 고민이나 아쉬운 점, 느낀 점, 새로 알게 된 점 등을 적으세요 라고 해서 실은 학교에서 주실 때 이렇게 줘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보이는 글씨체는 실은 학교 여러분들 교부 받는 양식에는 이 글씨체가 아니에요. 교부 받는 건 신명조체라고 있거든요. 그 글씨체로 해서 11포인트로 해가지고 글자 간격은 160 간격이고 좌우 25, 상하 20으로 해서 규정을 딱 맞춘 그 폼이 있어요. 그 폼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한 문제랑 이런 것들 이제 있기 때문에 폰트를 다 바꿨어요, 제가. 그 점을 참고를 하고 보셔야 돼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면역을 높이고 위생과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이건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건 다 아는 얘기지만 일단 이런 얘기를 한 말 써주고, 그 다음에 호흡기 관련 강력한 질병이 계속 발생하는 현재는 질병과 같이 사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들에 대해, 이거 이제 지금 하는 부분이 더 알고 싶거나 느낀 점 뭐 이런 거 쓰는 파트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실은 탐구가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탐구를 하지 않은 상태고 저는 탐구의 전체적인 틀만 얘기를 해드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탐구를 해서 탐구 결과를 나온 거를 결과와 결론이라고 구분 지어서 맨 뒤쪽에다는 탐구 결론이라고 그래서 탐구 1에 대한 결론, 탐구 2에 대한 결론, 탐구 3에 대한 결론,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한 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정도로만 해도 훌륭해요. 근데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슬슬 경쟁자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본 위생사항 이외에 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마늘, 오늘은 이제 마늘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근을 했다거나 당근을 했다거나 또는 은행을 했다거나 이런 다른 강화 식품 또는 강화 재료를 갖고 실험을 탐구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 제목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아니면 마늘, 은행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거, 채 썬 거하고 다진 거 형태가 가장 폐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형태였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 다음에 1일 1시간 이거는 이제 1시간 빠른 걸음 운동이 필수라는 사실을 탐구를 통해 알았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날은 15분 운동했을 때, 30분 운동했을 때, 45분 운동, 1시간 운동 했을 때 가장 그 운동한 날짜 중에 여러분들이 빨대를 통해서 불었을 때 물방울 나오는 기포수가 제일 많았던 날이 있을 거예요. 숨을 제일 길게까지 쉬었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폐 기능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숨을 제일 많이 한 게 예를 들어서 1시간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1일 1시간으로 줄넘기를 했을 때, 여기는 이제 빠른 걸음이라고 했지만 빠른 걸음 대신에 줄넘기를 했을 때 그 정도의 운동을 하면 폐 기능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는 거죠. 운동의 경우는 각자 실험을 통해서 이거는 데이터를 얻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얻은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재료, 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도. 근데 여러분들 하나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 폐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거는 실은 여러분들의 탐구가 이게 꼭 어른들한테 쓸 수 있다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쓸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편식을 많이 하잖아요. 인스턴트 음식도 많이 먹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쉬워요. 또는
과도하게 면역력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 섞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청소년, 지금 영상을 보시는 청소년들은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는 게 상식이죠. 김치 안 먹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점점 식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질병에 강한 식생활로 가기보다는 질병에 취약한 식생활로 가고 있다는 거는 부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싫어하지만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식재료들 또는 음식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탐구 결과를 내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0대 연령,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탐구를 해서 하시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안 하니까. 아셨죠? 꼭 그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알아보고 싶은 점, 이제 이 부분이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항균 능력이, 여러분들이 마늘만 했으면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연근도 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연근을 뭐 생으로도 해보고 익혀서도 해보고 아니면 뭐 갈아서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른 재료들의 기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처리 방법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걸 써보셔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건 채 썬 거, 익혀서 먹는 게 이게 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해서 먹는 게 물론 그 부분이 가장 클 수는 있지만, 그거 외에 또 다른 그 재료들의 기능, 그러니까 재료들의 성분을 갖다가 배가시킬,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처리 방법이 뭔지 탐구해보고 싶다. 이거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음식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재료를 말리는 거, 그 다음 찌는 거, 그 다음 염장, 소금. 그래서 이런 옥수수, 그 다음에 이런 통조림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소금 뿌려서 하고 이러는 방법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재료들을 가공을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그 성분들이 더 좋아지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는 마늘, 생마늘하고 익힌 마늘만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장으로 졸인 마늘도 있잖아요. 간장 피클, 그렇지. 간장이 피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장으로 또 피클처럼 만든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과연 이렇게 조리 방법을 달리 한 그 음식 재료들 같은 경우는 그런 폐 기능을 얼마나 얘네들이 또 향상을 시켜줄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탐구를 해보면 좋겠죠. 물론 여러분들 이거를 실험실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실험실에 가서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거의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학교 실험실조차도 사용하는 게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는 거예요. 가장 생활적인 부분에서 탐구를 진행하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탐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탐구라는 거를 과학 도구가 굉장히 멋지고 굉장하고 근사한 것만 갖고 있어가지고 딱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데이터,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규칙적인 데이터와 대조군과 실험군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정량의 그 테스트 재료들을 갖고 실험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훌륭한 보고서로 작성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상에 쓰였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위키피디아하고 또 영상 제작 사진 출처는 주로 저는 픽사비에서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참고한 부분들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탐구하면서 고민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좀 마음 편해질 수 있는 답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